안녕하세요, 써머입니다. 오늘은 일본 여행 갈 때 도움이 될 만한 꿀팁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핸드폰. 다 와이파이나 로밍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포켓 와이파이도 써보고 로밍을 해서 데이터 로밍을 해서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론 유심칩을 사서 가봤는데요. 제일 좋았고 빨랐고 쌌던 게 유심칩이에요. 포켓 와이파이는 충전을 해야 되고 또 핸드폰 이외에 무언가를 또 들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둘이 같이 다닐 때 한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계속 껐다 켰다를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멀어지면 한 사람은 쓸 수 없고, 그래서 배터리 충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불편하다고 느끼고, 또 저는 삿포로에서 옛날에 3개월 동안 레슨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포켓 와이파이를 썼었어요. 근데 그때 그 와이파이가 나쁜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하만 내려가면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는 많이 안 쓰는 편이고, 내가 만약에 아무런 준비를 못했다, 뭐 로밍도 신청 안 해놨고 평일이면 바로 데이터 로밍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말이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럴 때 공항에서 각자 쓰시는 통신사가 있잖아요. 그 통신사로 가셔서 포켓 와이파이를 빌릴 수 있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하루에 10,000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 나가면 그래도 한 3박 4일 정도 많이 대부분 가시니까 40,000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로밍도 제가 옛날에 로밍 할 때도 하루에 10,000원씩이라고 들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심칩을 썼었는데 그렇게 계속 유심칩만 쓰고 있어요. 가격도 물론 싸고 저는 대부분 비싸도 15,000원 이하 아니면 9,900원짜리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네이버에 일본 유심칩이라고 하면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뭐 회사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 3곳 정도 썼는데 크게 차이점은 많이 못 느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서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약간 휴대성과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속도에 관해서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속도도 한국에서 평소에 쓰는 속도랑 비슷했던 것 같고 지하에 내려가서 안 터지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일본에서 혹시 연락할 사람이 있다던가 하면 이 유심칩을 딱 꼽으면 개인 번호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쓴 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 5일의 1기가 재팬 심 카드. 요건데요. 이거를 열어보면 원래는 이 안에 제가 다 안 버리고 놔뒀는데 이 카드가 이렇게 꼽혀 있어요. 이렇게 꼽혀서 이거 이렇게 달려있는 요거를 똑 떼내서 핸드폰에 요 옆면, 저는 아이폰이니까 안에 있는 이걸로 요 유심칩 있는 옆면을 꼭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갈아 껴주시면 로밍이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보다 포켓 와이파이보다 유심칩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돼지코. 제가 이번 마지막 오사카 여행을 갈 때 다른 거 다 챙겼는데 돼지코를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뭐 아니면 공항 면세점 들어가 사야 되나? 아니면 공항 밖에 있는 여러 가지 파는 데서 사야 되나 하다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각 통신사마다 돼지코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돼지코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돼지코를 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빌릴 때 바로 어느 나라에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는 통신사에서 빌렸어요. 근데 이거보다 모양이 더 이뻐요. 흰색에 조금 더 네모나고 새 봉투에 깔끔하게 담아져서 나와요. 그래서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새 물건을 쓰는 듯한 느낌이어서. 물론 가지고 다니면서 그 봉투가 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 개나 2개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개씩이나 줘서 엄청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잃어버렸을 때는 한 개에 3,000원씩을 주고 물어줘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 바로 문자가 와요. 반납을 하라고.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가는 일도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돼지코는 무료로 빌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나가서 저절로 데이터 로밍이 되는 거를 차단하시겠냐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돼지코를 빌리면서 데이터 로밍까지 차단해 주시니까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안 가져오신 분들이나 여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포켓 와이파이 빌리는 곳에서 빌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음식점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일본어를 진짜 조금 유치원생보다 더 못할 정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면 뭐 때문에 여행을 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가나요 라던가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음식점을 가면 일본은 메뉴판이 다 한자랑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는 읽을 줄 아는데 한자가 있으면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음식점은 한국어 메뉴판도 많고 아니면 그 아래 뭐 영어로 써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아예 그냥 일본어 메뉴판밖에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메뉴판만 있는데 그림이 없거나 그림이 있으면 뭐 이거 주세요. 뭐 고래 뭐 디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곳도 몇몇 곳이 있어서 가끔 그런 데 가면 멘붕이 오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찾아보긴 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서 스트레스도 받고 혼자 일본 음식점 갈 때는 가긴 다 가는데 약간 겁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공부하려고 산 책인데 이거예요. 마구로 센세 일본어 메뉴판 마스터 이거. 근데 이게 책도 보면 엄청 귀엽게 돼 있는데 안에 거의 요렇게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구로 센세가 마구로 참치 선생이 말이 귀엽다. 참치 선생. 마구로가 참치니까. 참치 선생이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뭐 추천 메뉴는 뭔가요? 라든가 실생활에서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도 나오고요. 오토리, 뭐 츠케마구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거의 모든 메뉴가 꼬치, 라면, 덮밥, 나베, 초밥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동 그리고 이렇게 부위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려고 외워서 공부하고 사실 한자를 막
일본어 공부를 해서 한자를 막 그렇게 쓸 일은 없고 여행을 가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한자는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산 건데 확실히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그림도 귀여워서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생각을 했는데 굳이 공부를 안 해도 이걸 가져가면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기서 검색을 하는 것도 편하지만 뭐 요즘은 잘 돼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자동 번역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막 이렇게 켜서 이거를 찍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 이거를 보고 바로바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좋다가 느꼈고 뭐 어떻게 보면 이거 검색하는 시간이나 이거 찾는 시간이나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택의 길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나는 이게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를 찍어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일본 음식점에서 나는 주문을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외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드립니다. 마구로 센세, 참치 선생. 참치 선생의 일본어 메뉴판 마스터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일본 꿀팁 3개는 끝났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더운 날씨 여행 즐겁게 다녀오시고 우린 다음에 또 봬요. 안녕. Summer.